사람은 누구나 살아온 과정이 다르고 이야기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해결된 정답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면접에서든 자기소개서에서든 답은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나를 발견을 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고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파악해서 내 꿈을 그려가는 과정으로서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더빅스터디에서 나온 우리은행 출신 오늘 멘토링 담당한 이승재라고 합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여러분들. 사실 다른 걸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과연 왜 내 지원 동기나 포부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어려울까 하는 일단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돼요. 저는 많은 취준생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한 게 있는데요. 그건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힘든 것이 여러분만의 탓은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초중고 교육 과정, 대학교의 과정, 그 일련의 교육 과정들 통해서 여러분들은 사실 발산형 인간이기보다는 수렴형 인간에 가깝게 그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왔어요. 답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내리기 위한 교육을 배웠기 때문에 사실상 답이 없는 자기소개라든지 지원 동기라든지 포부마저도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한다든지 혹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다 쓰고 나면은 항상 하는 행동들이 있죠. 합격한 선배들 자소서 갖고 와가지고 이거랑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 비교하고 옆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이 말이 좀 와닿는지 잘 쓴 것 같은지 물어보고, 본인에 대한 소개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함몰적인 답변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답변에 일치하는지 아닌지 그것부터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간과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과연 회사 혹은 금융권이라 그러면은 은행, 이런 기업들은 자기소개서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는 또 알아요. 정답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 계속해서 정답을 갈구하죠. 방식이,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는 결론적으로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죠. 자기소개서잖아요. 그렇죠? 나의 소개서. 근데 여러분들 자소서를 쓰고 난 사람들 하반기 공채 준비하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지금 지원했던 회사에 자기소개서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왜 안 날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쓰지 않아서 그래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썼다고 하면은 기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나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이 바라보기 듣기 좋은 이야기를 써요. 그래서 진실한 이야기들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 사실상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기업에서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뛰어난 인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펀드 투자 상담사라든지 파생 투자 상담사 딴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은행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펀드 팔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네. 여러분들이 뭐 증권사 관련된 자격증 AFPK라든지 그런 걸 땄다고 해가지고 증권사 PB 창구에 앉아가지고 재무 설계할 수 있어요? 못하시잖아요. 그럼 실무진들은 그걸 모를까요? 다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바라보는 시각은 뭘까요? 과연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고 나아가서 그 신뢰를, 자신을 믿는 걸 바탕으로 기업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 기업은 여러분들한테 업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업무와 직무의 차이가 뭘까요? 아래 영어로 써 있죠. 업무는 타스크,
직무는 듀티예요. 타스크는 뭐예요? 여러분 타스크는 뭘까요? 둘 다 일이죠. 둘 다 일이에요. 근데 왜 업무랑 직무로 나눠놓을까요? 업무는 그날 일어날 수 있는 그냥 일련의 과정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시에 항상 하는 일들. 은행으로 치면 입출금, 그죠? 공과금 수납, 환전, 그죠? 일일 보고. 회사에 치면 일일 업무 결산 보고, 그죠? 이메일 보내고, 관련 거래처에 연락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뽑을까요? 과연 회사에서는? 아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회사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는 업무가 아니라 직무를 바라는 거예요. 듀티. 다른 말로 하면 책임이죠. 이런 책임질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한테 신뢰해서 맡겨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산을 해내라고 하는 일을 맡기려면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서 회사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진솔한 얘기를 안 합니다. 진솔한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자소서의 항목들이 다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죠. 1번 항목과 2번 항목, 3번 항목, 4번 항목. 여러분들은 각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맞춰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말 그대로 그 항목별로 괜찮아 보이는 이야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듣기 좋은 이야기들로 꾸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을 이 신뢰하는 나를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너네들이 나의 자소서를 통해서 나를 그려달라라고 하는 자기소개를 썼을 때만 비로소 인사 담당자들이 여러분들의 글을 읽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서류를 통과해서 면접으로 가는 길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만이 비로소 면접에 가서도 자기 이야기를 진실하게 담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더 합격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항상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합니다. 여자분들 이렇게 오늘 립밤이나 립글로즈 바르고 오셨죠? 네. 많은 게 있을 거예요. 코랄색도 있으실 거고요. 체리 색깔도 있으실 거고요. 그렇죠? 근데 왜 하필 오늘은 그 색깔을 골랐을까요? 무의식 중에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 옷 차림에 잘 어울린다 생각해서, 내 오늘 피부톤에 잘 어울린다 생각해서, 오늘 날씨가 좀 뿌야니까. 그렇죠? 그런 선택을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합니다. 남자분들은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그렇죠? 오늘 여자친구랑 데이트 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될까? 소개팅을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선택을 해놓고 결과를 도출을 하긴 해요. 하지만 내가 그 선택을 왜 했는지는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시작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순간순간의 선택,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선택들이 어떠한 기준점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부터 파악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가치관이에요. 결국에는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방향과 여러분들의 모든 진로,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과정까지도 매 순간 우리는 A냐 B냐 C냐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실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은 당연히 하나일 수는 없어요. 대부분 자기소개서에서도 가치관 물어보는 질문들 많죠. 본인의 가치관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죠. 물론 하나일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알기 위해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하나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많은 선택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립글로즈랑 점력 뭐 먹을지랑 선택의 기준점을 나온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가치관들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인 즉슨 다양한 질문들을 본인 스스로에게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일종의 나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큰 기둥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생각이 큰 기둥에서 열매를 바탕으로 해서 그 열매들을 먼저 그리려고 해요. 미래부터 그리려고 하죠. 현재의 나의 위치를 그리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 동기보단 입사 후 포부를 쓰는 게 더 쉽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미래를 그리기 때문에 열매를 그리고요. 내 나무 위에 달아있는 나뭇잎을 그리니까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만의 색깔이 있어요. 개성이라고 하죠. 혹은
여러분들만의 가치가 있어요. 그쵸? 일단은 여러분들 다 생긴 거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살아온 과정도 다르죠. 그죠? 나이도 다 다를 거고요. 혈액형도 다를 거고요. 그렇죠? 여자친구 유무도 다를 겁니다. 그렇단 얘기인즉슨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현재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는지를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과거를 훑는 거예요. 우선은 많은 질문들이 있겠지만 첫 스타트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들이 가볍게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왜 파스타를 고르는데 크림 파스타를 먹지? 오일 파스타를 안 먹고? 네, 내가 왜 더 페이스샵 이거 너무 얘기하면 안 되나요? 더 모샵 이렇게 가지 왜 올리브응에는 안 가나? 이런 것들부터 사소하게 지금 현재의 선택의 기준점부터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과거의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시면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태어나고 여태까지 자라왔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쭉 그려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려보세요. 내가 태어났을 때 어디서 태어났고, 내가 어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그때 내가 좋아했던 애가 누구고, 네, 왜 그 학교에 갔고, 그 다음에 어떤 중학교에 갔고, 이러한 사소한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이벤트까지, 어떤 사고가 있었고 부모님이 아프셨다든지 뭐 저희 증조부가 돌아가셨다든지 하는 이벤트까지도 일련의 과정을 쭉 그려봅니다. 여러분들의 일대기를 그리는 거죠. 일대기 그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일대기를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왜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 그걸 선택했을까? 첫사랑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첫사랑 다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 있나요? 소시오패스 혹시? 예, 첫사랑 다 해보셨죠? 근데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내 첫사랑 때 내가 좋아했던 애랑 지금의 내가 좋아하는 애나 혹은 지금의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어떻게 다른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잠깐 떠올려 보세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왜 그때 당시에는 걔를 좋아했지만 지금은 얘를 좋아할까요? 그때 당시에는 왜 외모를 봤지만 지금은 더 진취적인 남자를 좋아할까요? 성실한 남자를 좋아할까요? 내면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취적인 남자가 좋다? 여러분들은 나한테 결핍되어 있는 것을 그 사람한테 갈구하고 바라보고 배워보고 싶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왜 진취적이지 못할까? 어느 시점부터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까? 자신의 이야기들을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아래에서부터 쭉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대인관계의 중요, 운동, 공부, 사회적 성공, 직업적 성공, 나의 진취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묶이는 한 가지 키워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돼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선택의 기준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선은 비취준 시즌에 여러분들이 먼저 선행되셔야 할 일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이해해야지 어떤 직무에, 어떤 직종에, 어떤 기업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지, 왜 거기를 선택하는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마저도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현재의 나라고 했죠. 현재의 나를 그림처럼 아까처럼 나무를 그리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흔적들을 여러분들의 일련의 과정으로서 그린다고 했잖아요. 이것들이 파악하고 나면요, 나무를 그릴 때 뿌리부터 그리고 나면요, 그 이후에야 잎사귀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 잎사귀가 앞으로 미래의 나예요. 왜냐? 지금의 선택의 기준점이나 가치관을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미래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과거에 내가 그리다 보니까 너무 중구난방하고 횡설수설하다, 이 얘기인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미래의 나부터 그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의 나를 모르겠어요. 과거의 나를 못 찾겠어요. 그럴 때는 미래부터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세요? 여러분들의 꿈이 직업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꿈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바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미래의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쵸?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미래의 나를 먼저 그려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기업에 대한, 직무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은행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은행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은행의 업무랑 직무로 나눠진다고 했죠. 은행원이란다. 이제 모든 회사에서는요. 사원이라고 한다면 업무와 직무로 나눠진다고 했죠. 은행원으로 치면 업무는 어때요? 일일 그날 일어나는 주기적인 업무겠죠. 그럼 어떤 거겠어요? 입출금, 환전, 재신고, 뭐 여러분들 카드 잃어버렸을 때 가가지고 카드 대시 재발급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들, 대출 연장, 대출 어차피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연장해야 되는 거니까, 신용등급 평가, 매년마다 계속해서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해야 되니까, 이것들은 새로 생산해내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특히 금융권이나 은행을 쓸 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업무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의 강점이 뭔지만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이 강점을 이야기를 해요. 꼼꼼함이라든지, 입출금 많이 하니까 사람 많이 만나니까 소통 능력이라든지. 업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구나 견지하고 있어야 되고 가져가 있어야 될 임무이자 기본기죠. 근데 기본기를 강조해주면 과연 그게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보일까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 해당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직무, 듀티에 대한 이해를 먼저 선행을 해야 돼요. 생산해내는 일, 책임을 지는 일, 주인의식을 발휘해서 해당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은행원을 예를 들면 어때요? 생산해내는 일. 기존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제공을 했다고 한다면 그저 수익을 낼 수 없잖아요. 수익을 창출하려면 신규 거래처를 발굴해야겠죠. 그쵸? 또 예를 들면 해당 회사, 언제 어떻게 회사가 부도가 날지 혹은 망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새로 생산해내는 일들이겠죠. 혹은 신사업 개발. 요즘에 여러분들 은행권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맨날 공부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 로보 어드바이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정의만 내리고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혹은 이 직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잖아요. 각각 직무에 대해서 어떤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료 조사와 여러분들의 선후배들의 입사자들 혹은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실무진들한테 물어보면서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자소서를 쓰기 전에 뭐 보통은 은행원을 치면 영업점 많이 방문하죠. 뭐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그 보험 지점 방문하고, 그렇죠? 뭐 아니면은 어떻게든 아는 선배 만나고요. 그러면 물어보는 게 대부분 다 그래요. 힘들어요, 일단. 많이 힘들어요. 뭐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물어보죠. 자소서 어떻게 썼어요? 질문 뭐 나왔었어요? 그 질문이 여러분들한테 나갈까요? 그 자소서 문항들이 여러분들한테 다시 또 반복될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상적으로 물어보는 것들만 물어봐요. 은행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상품이 뭐예요? 네,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은행원으로서 자세가 뭐가 중요해요? 그런 추상적인 답변 말고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은행 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전략 파트가 어디예요? 그것들을 왜 강조하고 있죠?
왜 비이자 수익을 강조하나요? 왜 자꾸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메신저라든지 뭐 아니면 그 위비뱅크, 뭐 위비톡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직무에 대한 이야기에 근접하게끔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첫째로는 이 직무에 필요한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쵸? 예를 들면 신규 거래처를 발굴할 때는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재능이 뭔지가 나오겠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직업과 나의 교집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여러분들의 분석이 끝났을 때 나온 가치관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강단위, 장단위, 그 해당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강점과 연계점, 연결고리들이 발생하겠죠. 그것들이 바로 내가 이 회사에 지원하는 동기가 될 거고요. 이 회사에 지원하는 이유가 될 거고 나아가서 이 회사에서 얻고자 하는 방향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겠죠. 네. 여러분들 단순히 미래에 대해서 로보 어드바이저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개개인의 업무 역량이 강화된다.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 말고요. 이것들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왜 필요한 것들이 어떤 식의 강점을 활용해야지만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직무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회사에 그리고 이 직무에 나에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 교집합을 찾아서 이야기를 풀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에 대한 이해가 끝나고 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은 그것들의 교집합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교집합이 바로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가 될 거고 입사 후 포비가 될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 물어봤을 때 돈을 왜 벌어요? 은행원 왜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은행원 왜 되고 싶어요? 라고 쓰면 다 그러잖아요. 금융을 통해서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썼습니다. 지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친구들이 너 은행원 왜 지원했냐? 그러면 돈 많이 주잖아. 안정적이잖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본질적인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안정적인 걸 추구하고 왜 돈을 추구하는데 안정적인 것은 내 삶의 윤택함과 방향성이 있었으면 좋겠거든. 그러면은 다른 많고 많은 기업이 있잖아. 공기업이나 뭐 다른 사기업 중에서도 좀 더 안정적인 기업들 많은데 왜 하필 금융이야? 내가 그쪽으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나? 난 서비스직이 천직이라고 생각하거든. 서비스직은 왜 천직인데? 내가 여자친구들한테 많이 차여봤는데 단 한 번도 인상을 구긴 적이 없어. 그걸 보면서 참 나는 감정 컨트롤을 잘하는 것 같아. 사람을 상대하는 게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는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찾기 시작하죠. 저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저의 감정 컨트롤은 그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업무 역량을 창출해내고 그걸 통해서 이 회사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단합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결국에는 직무가 될 거고 지원 동기가 될 거고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니까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실까 봐 제가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응용할지에 대해서 한번 기출문제를 갖고 와봤어요. 삶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이며 그 가치관이 형성된 계기,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에 대한 직무에 대한 혹은 여러분들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고 한다면 많은 가치관들이 나왔겠죠. 그쵸? 근데 뭐 가치관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 직무 분석 혹은 본인 분석이 안 끝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보통 그냥 서류 뜨면 이거 뭐야? 그러면 일단은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인재상 보고 열정, 창의, 패기네. 오케이, 난 열정으로 가야겠다. 끊임없이 열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쓰잖아요.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가치관들이 여러 개가 나온다고 했죠. 지연 본인 분석을 통해서. 그럼 그 가치관들 중에 그 다음에 지연 회사의 직무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가치관과 그 직무에서 연결점에서 나를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죠. 키워드 하나를. 그렇죠? 가장 자신 있는 거, 이 직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 그거를 작성하게 되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소개서이자 나아가서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마저도 삶에 대한 본인의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이것마저도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온 과정이 다르고 이야기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해결된 정답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면접에서든 자기소개서에서든 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예, 아니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답이 중요한 거 아니라 왜 그런데 그 근거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분석이 끝났으면은 어떠한 가치관을 얘기하던 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본인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평가하게 돼요. 다만 당연히 아무런 가치관을 나왔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써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 분석을 통해서 그것과의 연결, 교집합을 생각해서 가치관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겠죠.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도전적인 이야기와 여러분만의 열정적인 이야기로 풀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성장 과정을 통해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단, 힘들었던 상황이나 극복 과정, 인생 중 최고의 순간 등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인물 등을 포함해서 작성해 주세요. 공채 시즌 되면 여학생들 특히 와서 이럽니다. 저는 되게 잘 그냥 살았어요. 선생님, 힘들었던 경험, 재수했을 때 이야기 써도 될까요? 저희 집 강아지 민키가 많이 아팠었는데 그게 진짜 슬펐는데 그 이야기 쓰면 될까요?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자소서를 쓰기 이전에 그런 것들이 선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나의 이야기가 가장 잘 보일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냥 사례 여러 가지 갖고 와가지고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례로 넣고 이런 식으로 자소서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되게 쓰기 어렵겠죠. 힘들었던 경험 쓰려고 하니까 막상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저 그래도 힘들었던 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나마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군대 이야기 쓰고 그쵸? 그나마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재수 때 이야기 쓰고. 근데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솔직히 다 쓰고 나서 기억이 안 남는다는 이유는 그때 힘들었다고 썼던 이야기들이 거짓말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거짓말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반기 공채 때 썼던 자소서를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지연 직무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그 해당 자신에 대해 분석을 했으면 힘들었던 상황이나 극복 과정 못 쓸까요? 쓰겠죠? 네. 힘들었던 상황 쓸 수 있어요. 충분히. 본인의 일대기를 썼는데 가장 힘들었던 때 기억이 안 날까요? 날 수밖에 없겠죠. 그쵸? 인생 최고의 순간 기억나겠죠. 근데 평소에 그거 안 해본 사람들은 막상 벼락치기로 자기소개서 쓰려고 하니까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그냥 진짜 그럴싸해 보이는 거, 진짜 최고의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여행 갔다 온 이야기, 해보지도 않은,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마라톤 해보지도 않았는데 마라톤 갔다고 거짓말하고. 본인들이 자신이 가치관들을 다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가치관에 대한 질문도 답변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대표적인 예가 마지막 거예요. 책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의해보고 책임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 기술하십시오.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책임이라는 단어에 대한 본인만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어요? 사전적 정의만 내리겠죠. 보여주기식 정의만 내리고요. 혹은 사례에 맞춘 정의를 내리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사례도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문제 나오면 대부분의 자소서에 쓰는 책임이란 단어 이야기 쓰고서는 드는 사례가 조별과제, 봉사활동, 그쵸? 인턴. 그래놓고서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들 여러분들 못 써요. 뭐 항상 유명한 스타기법 쓰잖아요. 스타기법. 상황이 주어지고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어요. 전임자를 만들어 놓고 뭔가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요. 그래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서 효율성이 막 증대돼요. 그걸 보면서 이거는 굉장한 책임감입니다. 그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아르바이트 했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불만 고객들을 막 잠식시켰어요. 그 결과로서 매출이 120% 증대됐어요. 나 잘났죠? 라고 쓰잖아요. 그게 책임이라고 쓰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하고 있는 책임에 대한 파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선행이 돼야지 이런 거에 대한 가치에 대한 질문들도 답변을 할 수 있겠죠. 100%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본 사람들은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소서에다가 봉사활동이나 인턴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조별 프로젝트라든지 그 얘기 써가지고 뭔가 문제에 봉착해가지고 해결했던 경험 쓰는 애들 2만 명 중에 10,000명은 그렇게 쓸걸요. 제가 장담하건데. 그쵸? 그걸 보면서 인사 담당자들은 뭘 생각할까요? 제가 인사 담당자면 한숨 쉴 겁니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답변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소개서에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냐라는 거예요. 자기소개서에서만. 면접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모든 일련의 면접 자기소개 공채 프로세스 자체는 다 여러분들을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합당한 인재인지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을 학부생 특히 뭐 석사 박사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능력들이 어느 정도 함량이 돼 있어서 그런 능력들에 대한 위주의 질문이 나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학부생들이라고 한다면은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한테 이 회사에서 일해보지도 않고 이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요? 그리고 그 불과 10분, 20분 만에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는 게 과연 쉬울까요? 안 쉽겠죠. 그 얘기인즉슨 모든 면접 프로세스나 모든 자소서 프로세스는 결국은 인성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역량이 그 다음이고 그리고 로열티가 추가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인성이 가장 핵심인데 질문만 봐도 그래요. 기출 질문들만 봐도 그래요. 다 인성적인 위주의 질문들이 대부분 나오죠. 여러분들 특히나 면접까지 가가지고 경험해 보신 분들은 더더욱 잘 알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인생에 굴곡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떤 굴곡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왜 나오겠어요? 자기소개서에 그렇게 썼으니까. 그쵸? 근데 자기소개서에다 굴곡 많은 사람이라고 써놓고서는 가가지고는 그 굴곡이 뭐 이제 어영부영 이제 지어낸 굴곡이다 보니까 대충 대답하게 나면은 얘 또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겠죠. 그쵸? 본인이 힘들었던 상황,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해봐라. 아까도 얘기했죠. 이것도 자소서에서 나오고 심지어 면접에서 나오네요. 힘들었던 상황, 극복해봤던 경험, 이야기해봐라. 힘들어 해봤던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해봤다면은 여러분들 또 가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무슨 이야기하지? 한 5초 동안 멍때리다가 멈칫합니다. 취준 지금이 제일 힘든데 이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자, 그럼 언제로 얘기하지? 그래. 재수 때.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키 우리 강아지 죽었을 때. 그래놓고 나중에 나가지고 후회합니다. 그 얘기 왜 했지? 괜히 했어. 면접 프로세스가 하루 종일 있는데 그거에 또 꽂혀가지고 기억 못 잘못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면접인 PT 면접 망치고 그 다음 면접이 롤플레잉 면접 망치고 토론 면접 망치고 그러고서 이제 나오면서 담배 한 대 물고서 한숨 쉬겠죠. 오늘도 망했다. 다른데 공채 또 어디 있더나 보고서는 자소서 써야겠다. 그리고 또 벼락치기로 또 쓰고 무한 반복되고 그 1년의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은 여러분들 지쳐가지고 결국은 제풀에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리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취준 기간에 여러분들 단순히 취준 기간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취업을 하기 위한 목표로서 자소서를 쓰고 면접을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간 동안에는 나를 발견을 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고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파악해서 내 꿈을 그려가는 과정으로서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업이라는 것은 절대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직업이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목적지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꿈이 있으면 그 꿈을 다루는 일종의 도구이자 혹은 건널목이겠죠. 일종의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을 운송해주는. 사실상 수단으로서의 직업을 저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수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회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지원 동기에 대해서, 포부에 대해서도 좀 더 내밀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취중 기간이라 생각하지 말고 수렴형 인간이었던 과거를 좀 잊은 채 발사년 인간으로서 나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이야기로 그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완성됐을 때 나를 좀 더 발견하고 내 스스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함으로써 단순히 직업적인 것에 목매이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서의 직업을 선택하게 되고, 나아가서 내 자신이 좀 더 주관화돼서 자신감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자신의 삶을 살기 원하지 남들이 바라봤을 때 좋아 보이는 삶을 살기 원하지 않아요. 남들이 봤을 때 좋아 보여서 대기업에 들어가고, 남들이 봤을 때 좋아 보여서 은행원이 되고,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자소서뿐만 아니라 직업의 선택의 기준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핵심적인 현대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극복해내는 것이 스스로를 이해해서 꿈을 찾고 그 꿈의 수단으로서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